황해북도 서흥군의 중심지에서 12km 떨어진 서흥천 유역에 있는 천곡리 유적은 다른 형태긴 하지만 그에 속한다. 지표면에는 묘 위의 설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나 돌곽과 함께 묘 자체가 토지 4억대 발견됐다. 힐끗 보기에 이 유적은 석관과 흡사하나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다. 특히 무덤을 만들매 있어서 석판과 큰 자갈들이 사용됐다. 이 밖에 석판 안에서는 석관의 파편이 발견됐다. 판석은 길이 210cm, 너비 64cm로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석판은 그 북쪽 횡단면에서 짧으며 비어있는 부분은 강돌이 2줄로 채워져 있다. 이와 똑같은 강돌은 석관의 북쪽 벽에도 있다. 무덤의 밑바닥은 작은 자갈이 들어가 있다. 이 종관은 건축 구조상의 뚜렷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을 석관묘로 구분한다. 관 안에는 그 끝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청동제 단검과 뿌리가 없는 돌 활촉 7개가 있었으며 나무 모양의 건파 두식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세형 동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 분포권의 다른 형태 유적에는 3가지의 순수 우음무덤이 있다. 첫 번째 형태의 순수 우음무덤에서 부장품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전형적인 세형 동검과 세문경 등으로 이러한 용구 일식은 솔매골과 천곡리의 석관묘에서 발견되는 것과 흡사하다. 그로 인해 첫 번째 형태의 순수 우음무덤은 같은 시기, 즉 기원전 3세기로 그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의 유적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론 반천리 유적, 남형제산 유적, 영등포 유적, 고산리 우음무덤 등을 들 수 있겠다. 고산리 유적이 가장 먼저 것으로 이것은 황해남도 재령 지역의 재령마을 근처 산언덕에 있었다. 고산리 유적은 1966년 건축 작업을 할 때 발견됐는데 그것은 유적 위에 지상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물은 깊이 50에서 60cm 들어간 곳에 붉은 진흙층에 있었다. 그 주위의 모든 공간은 녹색 진흙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언젠가 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유물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것들로서 손잡이가 있는 세형 동검 2개의 도시검, 조그만 청동제 도끼 등이 그러다. 단검의 검신 가장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으며 날에는 마디가 없고 그 끝은 대단히 짧고 둥구스름하게 돼 있고 두터운 손잡이로 이어지는 측근에는 가장 아랫부분을 제외하고 날 끝에서부터 거의 전면에 걸쳐 각 면이 새겨져 있다. 칼날의 절단면은 육면체이며 양 측면이 마름모 형태다. 두터운 손잡이 부분에는 꽤나 우아한 손잡이가 부착돼 있다. 손잡이의 축은 2개의 굴곡면이 있고 가운데는 매우 불룩해 그 형태에 있어서 손잡이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추정되는 층에 위치한 정가와자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흡사했다. 차이점은 다만 정가와자에서 출토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복잡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으나 고산리에서 출토된 손잡이는 부분 부분에 복잡한 장식이 돼 있는 점이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유사한 손잡이가 그 지역의 신천군에서도 이미 발견되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산리의 동부는 가운데가 약간 좁아든 일반적인 장방형의 쐐기 모양 자기와 흡사하다.
그것의 길이는 약 5cm, 제일 넓은 폭은 2.8cm며 도끼머리 부위는 날보다 다소 넓다. 도시검들은 작은 칼과 비슷하다. 이것들은 짧고 통통한 손잡이로부터 분리된 등변 사각형으로 된 곧고 얇으며 넓은 날을 지니고 있다. 손잡이는 둥그런 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세 대가리와 흡사한 작은 칼 손잡이로 마무리되어 있다. 둥근 돌기가 손잡이를 거의 동일한 세 부분으로 나눈다. 유감스럽게도 손잡이를 포함해 그 길이가 약 24cm인 칼의 검신 파편들만이 보존돼 있었다. 북한 고고학자들은 고조선에 관한 최근의 한 논문에서 황해남도 재령군 고산리 금곡동 유적을 기원전 5세기에서 1세기의 것으로 추정해 초기 고조선 시대에 귀속시켰다. 고산리 유적은 우무덤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다른 유적지인 반천리 유적은 평양시 만경대 지역에 위치한다. 그것은 보존 상태가 대단히 나쁘며 이로 인해서 1927년에야 조사됐다. 그리고 오직 유물들 덕분에 여기에 운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섬세한 장식으로 된 2개의 거울과 청동 비수, 형동검의 파편들이 발견됐다. 두 번째 유형의 순수 운무덤으로서 석산리와 정백동 유적지를 관찰할 수 있다. 전자는 경기도 패천이라는 군 소재지 북동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예성강 오른쪽 면의 동명의 마을에 위치한다. 그것은 건축 공사 중에 발견됐다. 도랑을 파다가 세형 동검, 십자 모양의 검자로 맞추게, 동과 철조, 쇠도끼 등이 발견됐다. 모든 출토 유물들은 모래 점토층이 있는 깊이 50에서 60cm 지점에 놓여 있었다. 그 밑으로는 회색 점토층이 있고 그 밑에는 철분과 목재의 잔재를 가진 암록색의 광석지대다. 이것은 여기가 이전에 운무덤이 있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됐다. 이곳에서 발견된 세형 동검은 기존 유형의 일반적인 유물들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십자 모양의 검자로 맞추기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청동과는 평범한 형태의 크기이며 화살촉의 종단면을 지니고 있다. 철조 쇠도끼는 형태에 있어서 길고 좁은 장방형과 비슷하고 절단면이 대단히 섬세하며 주조로 제조됐다. 평양시 낙랑구역에 위치한 정백동은 이러한 유형의 다른 대표적 유적지로 간주할 수 있다. 다층 유적지인 이곳에서는 여러 유형의 무덤들이 발견됐다. 즉 일반적인 우운무덤, 나무꽉 운무덤, 귀틀무덤 등이 그것이다. 우운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개의 청동 제품으로 된 정백동의 유물군은 우리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한다. 그것은 2차 대전 전에 도로 건설 작업 중에 발견됐는데 노동자들은 다양한 청동 제품을, 즉 금박 장식, 과, 수레의 부속품, 마구 등을 발굴했다. 2차 대전 후에 이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하던 중에 몇 개의 운무덤이 발견됐다. 그것들의 규모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운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확정짓는 것은 가능하게 됐다. 이 당시 깊이 150cm 지점에서 여러 철제품들이 발견됐는데 조각난 손잡이가 있는 세형 동검, 금동술의 부속품, 일산의 살 등이 그것이다. 정백동의 출토품들은 좋은 보존도 때문에 이 시기의 문화적 분포권의 특징에 관한 명료한 개념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물들의 용도를 확실하게 해준다. 북의 고고학자들이 그것은 금동말자라고 부르는 것의 예를 관찰해보자. 이것은 완만한 각과 돌출된 바닥으로 된 삼각형의 청동판이다. 그것의 외면은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두 개의 고조선적인 모티브의 결합이 장식으로 나타난다. 즉, 식물과 구름 모양 사이로 달려가는 동물들이 표현되고 있다. 마구 위에는 금박을 입혔다. 구성은 사파이며 생생하게 이해되는 동물의 모습들은 고도의 기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걸작품의 창조자들의 커다란 예술적 기호에 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고조선 후기의 특별한 도구들은 과처럼 잘 보존되었다. 정백동에서 출토된 동관은 윤모병에 의해서 연구된 분류와 일치하며 가장 초기의 유형에 속한다. 그것은 대단히 넓은 도신이 있으며 측조의 절단면은 둥글며 칼날의 끝에는 넓은 종적인 홈들이 맞닿지 않고 있다. 정백동에서 동과와 더불어 서로 접촉되어 있으며 검은 오칠이 덮인 목판으로 만들어진 창 형태의 두 개의 칼집 속에서 칼이 발견됐다. 과의 손잡이가 포함되는 칼집의 끝은 5개의 횡적이며 섬세한 원통으로 확대되고 장식돼 있다. 발굴된 6기의 묘 가운데서 5기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규모에 있어서 무덤의 구덩은 크고 작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1호, 4호, 5호는 길이 3m, 너비 1m까지로, 2호, 3호는 더욱 큰 규모로 길이 3에서 4m, 너비 1.25m까지다. 무덤은 그 부장품의 구성으로 서로 구별된다. 1호 무덤에서는 여자의 용구만 나왔다. 즉, 청동제 반지, 꽃병 모양의 용기, 작은 배부른 단지, 조그만 바위, 검은 광택 있는 단지 등이 그것이다. 2호 무덤에서는 남자의 용구 일식이 발굴됐다. 즉, 철제 끌, 창, 낫, 도끼 2개 등이 그것이다. 3호 묘에서는 철제 창과 밝은 회색의 단지만이 발굴된다. 4호와 5호에서는 용구 일식이 더욱 적다. 각각 띠문이 있는 검은 광택 나는 용기 하나와 회색의 광택 나는 용기가 발견된다. 황해북도 재령군 부덕리 부근의 산 언덕에 있는 수역동 유적은 유물이 풍부하다. 북한의 학자들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물건들은 직각형의 혈묘 하나에 있었다. 그러나 무덤 자체는 대단히 파괴돼 그 구조를 복원시킬 수는 없었다. 무덤 밑바닥에서는 세형 동검이 그 끝이 서쪽으로 향해 있었고 그 옆에 나란히 명문이 있는 청동제 창이 있었다. 같은 곳에서 또한 수레바퀴 부속, 도끼, 칼, 끌 등의 철제 용구들이 발굴됐으며 관 뚜껑의 기둥을 넘는 덮개 니은자 모양의 2개의 장식품과 같은 청동제 물건이 나왔다. 수역동에서 나오는 세형 동검은 형태가 잘 보존돼 있었다. 이 검의 측조는 그 횡단면이 6면체이며 검신의 아래쪽 3분의 2만 손에 잡힌다. 측조에 있는 날에서 나온 각면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측조 자체가 날에서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 날은 대단히 넓으며 2개의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다. 검신의 길이는 30.7cm, 손잡이는 2.2cm, 날의 너비는 아랫부분이 3cm고 두께는 0.3cm다. 청동제 창은 폭이 좁은 날과 커다란 부식 모양의 자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날에는 종선에 홈이 있고 이 때문에 그 횡단면은 복잡한 형태의 다각형과 흡사한
세형 동검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창의 총 길이는 24.5cm, 대의 직경은 1.8cm, 중간 두께는 1cm, 날 끝의 두께는 0.5cm, 날의 너비는 3.5cm다. 창에는 6개의 상형 문자로 된 명문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오래전의 것으로 아직도 해독이 되지 않고 있다. 수역동에서 출토되는 철제 좌기는 보통의 쐐기 모양으로 그 날은 다소 넓으며 등의 강은 직각형이다. 일반적인 한국의 청동제 좌기와 이것과의 차이점은 비록 최근에 부식의 결과를 덧붙인다 하더라도 단지 이것이 크다는 점과 무늬가 없다는 점이다. 그것의 길이는 12.5cm, 날의 너비는 5.2cm, 등의 강은 4, 8, 6.5cm다. 등벽의 두께는 6mm. 이와 같이 3개의 순수 우음 무덤 모두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주로 건축 토지 사업을 할 때 우연히 발굴됐다. 묘 위에 아무런 부설물이 오랫도록 없었으므로 인해서 혈묘의 부장품이 훌륭히 보존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좁은 동검들이 단지 이 우음무덤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청천강과 한강 사이의 땅은 대동강 유역의 땅을 중심으로 해 세형 동검 문화의 보급에 주된 지역이 된다. 조사된 우음무덤들을 제외하고도 세형 동검들과 부장품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그러나 보통 그들의 층위학적 연결과 유적지의 유형은 규정되지 않았다. 물론 세형 동검은 나무꽉 우음무덤 속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제시된 편년표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무덤들은 기원전 1세기 이전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고조선 후기와 관련돼 있다. 세형 동검들은 형태적으로 다양하다. 적어도 우리들은 그들의 3가지 변형이 존재했음을 깨닫게 됐다. 즉 비파형에서 세형 동검으로 변하는 초기의 것들과 전형적인 세형 동검 및 소위 퇴화하는 세형 동검들이 그것이다. 후기 고조선 시대에는 초기의 두 유형의 세형 동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단계의 독특한 무덤은 옹관묘다. 그들은 단지 이러한 분포권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남쪽 지역, 즉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 등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무덤들은 실질적으로 각기 차이가 있다. 그 당시 대동강 유역에서처럼 그러한 무덤에는 단지 아이들을 매장했고 이 무덤들은 기본적인 운무덤과 귀틀무덤을 동반했다. 남쪽 지방에서는 관묘들이 독자적인 집단체를 이루고 무덤의 개별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해도, 신천군, 명사리에 있는 옹관묘들을 살펴보자. 이 묘는 골짜기에 있었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찍이 이곳에는 운무덤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파괴돼 있었다. 땅속에 있는 이러한 무덤들의 근처에는 2개의 입구가 연결된 합구식 옹관묘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 무덤들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첫 번째 것은 규모가 크고 벽면이 두터운 단지를 연상시키게 한다. 그것은 넓고 다소 확장된 몸통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짧은 목 부분은 엷고 밖으로 확장된 화관으로 둘러 있으며 바닥은 두껍고 평평하다. 가운데는 대구와 흡사한 거대한 손잡이가 고정돼 있다. 엷고 단면으로 된 벽이 있는 두 번째 용기는 작은 바닥 부분으로 되어 있고 화병의 다채로움에 비견될 밖으로 확장된 화관이 있다. 이러한 무덤 속에서 옹관 이외에도 매장물의 구성상 분리되는 칠그릇들이 발견됐다. 이것은 벽면이 두꺼운 규모가 작은 바리독과 그러한 유형의 용기들의 하부 조각임이 명백하다. 모든 용기들의 원료 성분은 동일하다. 모래와 운모의 혼합물과
진흙이 그 성분이었다. 용기들 모두는 갈색이었다. 압록강과 요하 사이의 지역에서처럼 대동강 유역에서도 고분들이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의 주요한 유적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몇몇 옛 토성들을 이곳에서 밝혀냈다. 예를 들면 평성시에 있는 낙랑구역의 토성이 그것이며 평안남도 용강군 갈성리의 어울동 토성 또한 그것이다. 출토된 유물들에 의해 판단하면 여기서 요새는 운무덤, 토광묘 시대에 건설됐고 귀틀무덤, 목각분 시대를 지나서 벽돌무덤의 시기까지 이르렀다. 토성은 훨씬 일찍 황해남도 은율군 운성리의 오늘날의 거주지역에서 나타났다. 토성 내부의 문화층에서는 뼈 활촉, 쇠 칼, 쇠 낫이 발견됐다. 토기는 화분형 토기, 노끈무늬 토기, 회색 잔그릇, 나무그루 손잡이 등이다. 그러한 토기는 후기 고조선의 단계에서 특징적이며 명사리의 발굴품들이 보여주듯이 나무그루 손잡이가 있는 토기들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사용됐다. 그래서 운성리 토성은 오늘날에 발견된 후기 조선시대에 축성된 거주지들 중에서 가장 초기의 것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축성된 토성들은 비교적 작았다. 낙랑성의 성은 변칙적인 정방형의 형태며 길이는 400m고 나머지 것들은 200m다. 나머지 토성들은 정사각형의 형태다. 그러한 토성들은 무엇보다도 빨리 내성의 기능을 수행했다. 지형의 굴곡에 따라 외면의 벽의 높이는 2m에서 4m의 한도로 변동하고 있다. 기와 벽돌, 돌 조각들의 발굴에 따라 판단한다면 성곽 내부에는 돌로 기초된 우물들이 만들어져 있고 기와로 덮인 커다란 건물들이 건설돼 있었다. 토성의 내부에서는 건축물들 외에 무기들, 토기, 생활용품, 장식품들을 발견하게 된다. 대체로 각각의 거주지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다. 그래서 운성리 토성 주변에는 약 100개의 무덤이 나타난다. 이 분포권의 토성들은 가장 초기의 고조선의 성곽들로 간주된다. 발굴품들의 연구가 비교적 얼마 전에 시작돼서 이러한 토성들의 출토 유물들에 관한 상세한 보고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있는 조선 후기의 유물들은 잘 연구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유물들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특별한 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분포권에 있는 고조선 후의 문화적 특징에 관한 대단히 단편적인 자료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유역에 있는 오동, 초도, 무산, 범의 구석 등 다층 유적에서는 이 시기에 철기시대의 문화층이 나타난다. 후기 청동기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5호 주거지의 문화층 위에 위치하고 있는 오동 지역의 6호 주거지에는 2개의 철제 도끼가 발견됐다. 그러한 6호 주거지는 장방형이며 북서쪽으로 향해 있다. 그것의 규모는 9.6, 5.4m며 호의 깊이는 15cm다. 이와 같이 이것이 지상의 건축물이었고 기둥을 위한 구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그곳에서는 벽돌이 에워싸고 지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닥의 로지 대신에 여기에는 아궁이 종류의 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돌과 점토로 된 구조물은 편자의 윤곽을 연상하게 한다. 편자의 줄은 주먹만한 평평한 돌들로 되어 있다. 아궁이의 윗부분은 붕괴됐고 단지 높이 30에서 50cm의 벽만이 남아 있었다. 주거지 내에는 쇠조각을 제외하고도 많은 토기들, 백옥으로 만든 반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 모양의 돌 등이 발견된다. 토기들은 본래 철기시대의 용기들인데 젖꼭지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솥단지들이 발굴됐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주거지에서 석기들이 발견됐다는 점인데 그것은 발표된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화살, 반월형 석도, 흑요석 파편 등이다. 분명한 사실은 보고서의 기록자들은 석기와 철기의 연계를 불가능하게 여겼고 의도적으로 조사된 자료들 중에서 석기 유물들을 제외했다. 이 주거지들과 유사한 지층이 무산 범의 구석 유적에서도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7호, 17호, 21호, 26호, 29호, 47호 주거지들이 이 유적에 있어서 가장 늦은 제6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길이가 30cm에서 60cm가 되는 홀을 가진 정확한 장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면적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17호 주거지의 면적은 약 100제곱미터다. 두 줄로 된 세로의 벽에서 2.5에서 2.25m에 있는 진흙바닥 위에 각 줄에 4개로 된 20cm에서 30cm 규격의 석판들이 놓여 있다. 그것들은 진흙바닥 속으로 10cm 깊이로 묻혀 있다. 분명한 것은 주거지 기둥들은 용골이 있어 지붕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지붕의 유형은 극동 지역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주거지 거의 가운데는 타원형의 로지가 놓여 있고 주변에는 돌로 쌓여 있다. 재의 두꺼운 지층으로 판단하면 이곳은 계속해서 불이 지펴졌었다. 주된 로지 외에도 삼각형의 석판들로 이루어진 부차적인 6개의 로지가 발견됐다. 조그마한 로지들은 음식 준비를 위해 사용됐음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의 솥과 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범의 구석 유적의 제6기의 토기들은 채색의 다양성이 특징적이다. 즉 갈색, 회색, 회갈색의 용기들이 그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나무그루 손잡이가 이 시기의 토기들의 주된 특징으로 간주된다. 토기들은 고온에서 구워졌으며 깨진 조각들은 단단하고 형태는 다양하다. 항아리, 독, 손잡이 없는 단지, 한쪽 면에만 나무그루 손잡이가 달린 단지, 양쪽 면에 그러한 손잡이가 달린 단지, 2개의 나무그루 손잡이가 있는 시루, 찻잔, 높은 다리가 있는 술잔 등이다. 거의 모든 용기들은 벽이 두껍다. 이 지층에서는 대단히 많은 철기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2 종류의 도끼들이 발견된다. 쐐기 모양의 대패날과 사각형의 확장된 사다리꼴 형태의 평평한 동체의 도끼들이 그것이다. 세로의 단면에서 그러한 도끼들은 다소 둥그런 날을 가진 두꺼운 쐐기를 닮았다. 대패날들의 측면들은 대단히 엷고 손잡이를 위한 사각형의 구멍은 깊으며 날의 가장자리는 날카롭다. 도끼들의 원래 형태를 구성해 보기란 대단히 어렵다. 보존된 부분들은 길이 10cm에서 12cm, 넓이 5cm에서 6cm다. 이 지층에서 발견된 반원형 칼은 반원형 석검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변 모양의 돌출된 등, 날카로운 끝부분, 조금 파여진 날로 구성된다. 등에는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러한 칼의 길이는 12.7cm, 폭은 약 3.3cm다. 약간 굽은 철책의 조각들은 단면이 좁은 쐐기 모양이며 날은 날카롭다. 이러한 지층에서는 정사각형의 구멍이 있는 둥근 돈이 발견됐다. 이 화폐는 궤와 홈으로 구멍은 경계가 둘러져 있다. 돈 위의 기록은 없어졌다. 철제 도끼들이 라진의 초도에서 발견됐다. 52개의 모든 철제 유물들이 제2구역의 10호 주거지에서 발굴됐다. 그곳에서 심하게 손상된 2개의 청동 파편과
실린더 모양의 작은 용기가 발견됐다. 모든 유물들은 깊이 15cm에서 74cm의 지층에 있었다. 철제 조각들 가운데 용기 조각들, 낚시 바늘들, 못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녹슬어 있고 그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기술과 초기 형태를 재생할 수는 없었다. 초도의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정확한 문화층을 확증하거나 이러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많은 토기들을 철기시대의 층위에 관련시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발표된 더 많은 보고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자료들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대동강 중류와 하류의 정확한 문화적 특징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최북동쪽의 이 시기의 철기 유물들은 서해안에서보다도 널리 보급되었다. 철기들은 계속 사용되었다. 청동기들의 양은 비교적 적다. 특히 이곳에서 사실상 고조선의 청동 도구들, 즉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들, 동과 기하학적 장식을 가진 도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미약한 변방의 고고학적 연구로 설명될 수 있다. 알다시피 고조선의 것과 닮은 청동검들은 연해주에서 유명하다. 즉 이즈웨스토프 언덕, 고르비나 언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권에서 초기 금속기는 연구자들이 뿌이아무이에와 뿌이모이에의 유물들 속에서 발견했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철기로 된 도구의 초기 출현 및 그것의 대단히 빠른 보급과의 관련 속에 청동기가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된 사실과 관련된다. 몇 개의 좁은 놋 단검들이 한국 동해안의 유적지, 즉 하연동, 대성리, 용강, 호상동에서 발견됐다. 하서동은 함경남도 신창군에 있는 주거지다. 고고학적 유적지는 주거지로부터 300m 지점에 위치한다. 그곳에서 깊이 1m의 관계용 수로를 가설하는 동안에 모두가 청동 유물들인 세형 동검, 좁은 창, 종 등이 발견됐다. 출토품들이 치밀하게 놓여 있어서 여기에 무덤과 운무덤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구조물도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서동에서 출토된 동검 검신의 윗부분은 소실됐다. 그러나 파편 조각에 따르면 칼날 위로 2개의 횡적인 관절과 칼날의 오목한 곳을 가진 전형적인 세형 동검이었음이 분명하다. 검신의 횡단면은 평범한 좁은 칼날들에서 보이는 복잡하고 평평한 다면체형의 모습이다. 하동에서 출토된 폭이 좁은 창은 비교적 짧은데 그것의 길이는 18cm다. 그러나 칼날은 날카롭고 커다랗다. 짧고 둥그런 손잡이에는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 위로는 한 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다시피 이러한 구멍에는 못이 박혀 있고 못은 이러한 손잡이의 쐐기 속에 대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횡적인 커다란 건은 칼날의 끝부분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하서동에서 출토된 동관은 평범한 형태다. 그것의 길이는 26.5cm고 칼날의 가운데 넓이는 4cm, 측면의 두께는 1.2cm다. 칼날을 갈았기 때문에 측면에는 대단히 뚜렷한 면들이 남아있다. 윤모병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동관은 후기의 다양성과 관련될 수 있다. 세형 동검은 한국의 동해안의 다른 지역, 주로 함경도에서 발견됐다. 그러한 특성은 동과의 배치 속에서 관찰된다. 동해안의 물질 문화와 대동강의 중류와 하류의 유적지들을 비교해 보면 후자의 지역에서는 세형 동검과 동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분포권은 고조선의 문화적 영향 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곳에는 우리들이
이미 문헌들의 분류로 인해 알았듯이 음루와 동옥저가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인종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맥족을 구성하는 고조선의 종족들과 구별됐다. 동시에 동검과 동과의 모든 출토 유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함경 남도는 동해가 거주했으며 그들은 문헌 내용과도 일치하듯이 적어도 후기의 고조선을 구성했다.